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학 잘 보냈습니까? 자, 2학기 과학 시간 이제 시작해 볼 텐데 마음의 준비하시죠. Let's go. 자, 우리가 함께 배울 단원은 바로 7단원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총 3분의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될 거고요. 자, 강익규 선생님, 백차원 선생님, 곽유라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자, 수업 시간 들어가는 반은 자, 1반, 3반, 4반, 6반, 7반 강익규 선생님, 자, 2반, 8반은 백차원 선생님, 5반, 9반은 곽유라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과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재밌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교과서 내용하고요, 약간의 참고로 필요한 내용들을 담을 겁니다. 이걸 수업 전에 보고 와서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활동지 내용을 채울 거고요, 영상을 보고 오지 않더라도 교과서를 보고도 충분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또 조별로 토의해야 될 활동들은 조별 토의를 진행하고요. 자, 활동지 내용을 가장 먼저 완성한 학생은 자, 선생님께 이 활동지 내용 검사를 받고요, 자, 보조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보조교사 친구들은 다른 학생들의 활동지를 검사해주고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활동지가 완성된 학생들은 칠판에 그 내용을 적고요, 그 내용을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하던 중에 보조교사나 선생님께 언제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한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건데요. 자, 이 생물은 어떤 생물일까요? 자, 그렇죠. 우리가 삼엽충이라고 부르는 생물입니다. 현재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죠. 화석으로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룡입니다. 공룡 또한 우리가 화석으로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지 현재는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생물이죠. 자, 이렇듯 생물들이 예전엔 있었다가 사라지게 된 경우도 있고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새들은 전부 다 핀치새라고 하는 건데요. 자, 똑같은 핀치새인데 이게 지금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자, 부리 모양이 다릅니다. 자, 왜 부리의 모양이 달라져야만 했을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본능 중에 하나는 바로 생존일 겁니다. 자, 이 삼엽충이나 공룡은 지금 이제 멸종돼서 생존을 못했죠. 근데 밑에 있는 이 녀석들은 이제 생존하고 있는 생물인데, 이 녀석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 있는 삼엽충이나 공룡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와 이 부리가 다양한 것들은 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성 캄프리아대에서 고생대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생물들이 출현했습니다. 자, 생물들이 살아남기 위해는 먹이를 섭취해야겠죠. 자, 그럼 먹이를 잘 잡아먹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 그중 하나가 바로 눈, 시각입니다. 자, 이렇게 먹이를 찾고 그 다음에 먹어야겠죠, 먹이를. 바로 단단한 주둥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진 생물이 이제 생존에 유리하게 된 거죠. 그럼 잡아먹히는 생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기 위해서 운동기관을 발달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 숨어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뭔가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잡아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감각기관들을 이 녀석들이 계속 발달시켜 왔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포식자 중에서 가장 강했던 녀석이 삼엽충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녀석은 빛에 적응하면서 눈을 갖게 됩니다.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 다른 녀석들보다 굉장히 우월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외에 상위 포식자로 밝혀진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인데, 자, 눈밝은 원시새우라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의 강점은 이제 뭐겠어요?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주둥이가 강하죠. 이 녀석이 상위 포식자로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뭐 눈이나 뭐 주둥이 뭐 이런 것들의 기관의 발달로 인해서 포식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녀석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이나 보호색, 수용 실력이 엄청나다든지 바위 틈새나 밑바닥에 뭔가 몸을 숨기기 위해서 진화된 녀석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 요약해 본다면 뭔가 생존을 위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만약에 해양에 살던 생물이 육지로 이제 진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뭔가 물속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진동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공기의 흐름도 느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물에서보다는 온도 변화도 크고요, 냄새도 이제 잘 전달이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예로는 자, 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피부에 뭔가가 직접 맞닿기 전에 털이 먼저 닿아서 위협을 감지하거나 온도를 유지시켜 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핀칫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각각 지역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 그에 딱 맞게 부리가 이렇게 변화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생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변화되어 왔다라는 거 요거 하나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입니다. 지질시대란 자, 우리 지구가 언제 탄생했죠? 자, 약 46억 년 전에서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지질시대 동안 굉장히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지질시대를 이렇게 구분 짓는 기준이 되는 건 바로 화석입니다.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지층에 쌓이는 화석이 뭔가 급격하게 변화했다면 그것은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질시대를 나누게 됩니다. 선 감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죠. 각각들은 또 여러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고생대 제일 첫 부분이 캄브리아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 캄브리아대는 이 캄브리아기 이전이라는 뜻이죠. 캄브리아기 대표적인 생물이 바로 삼엽충이고요. 이 캄브리아기 때 생물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갑자기 많아졌는데, 이걸 우리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의 이제 원인이 뭘까?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 아니냐,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네, 바로 이런 화석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화석을 보고 그때 지구 환경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건 뭡니까? 산호입니다. 자, 산호는 어디에 살아요? 네, 바다에 살죠. 그리고 따뜻하고요. 얕습니다. 그럼 만약 특정 지역에서 산호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산호 화석이 발견되던 지역은 과거에 어땠다? 그렇죠.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요 서식 환경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 생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질시대는 어떻게 나누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봤죠. 자, 자세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Let it go.